2025년이 중요하잖아요. 그쵸. 자, 근데 2025년은 뭐냐? 아, 부동산 아니다 이거죠. 그럼 뭐다? 금과 채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네. 부자들이 제일 뭘 많이 하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치고 김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치고의 김기원입니다. 네. 요즘같이 시장이 흔들릴 때 가장 빨리 움직이는 분들은 누굴까요? 바로 부자들입니다. 네. 올해요, 이 부자들의 포트폴리오가 크게 달라졌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부자들이 지금 어디에 돈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두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인사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유난히 조금 시장이 안 좋잖아요, 경제가.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데 네. 이 부자들이 그렇게 현금을 챙기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금을 챙기는 이유가 그러니까 뭘까요? 부자들이 지금 이제 뭔가 위험 신호를 느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예금, 그 다음에 금, 그 다음에 국채 투자가 굉장히 크게 늘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제 얼마나 자산 비용을 비중을 어떻게 얼마나 네, 다르게 그래서 여기 될까요? 이제 보시면 부자들이 지금 대내외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지금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최고 부자 중에 한 명, 워렌 버핏은 네. 진작 다 현금화 해놨죠.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런 경고를 워렌 버핏이 한 거는 2007년 이후에 또 처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로 이제 뭔가 위험한 그런 상황이 오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2024년에 이제 부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금융자산이 한 49%, 그래서 2년 연속 상승을 했던 이런 상황들이고요. 2025년이 중요하잖아요. 그쵸. 자, 근데 2025년은 뭐냐? 아, 부동산 아니다 이거죠. 그럼 뭐다? 금과 채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를 분석을 했냐면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부자, 그러니까 현금만 10억 원 이상 부자의 거의 한 900명 정도 되는 사람의 투자 형태를 분석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뭐라고 했냐? 실물 경기와 부동산 경기를 지금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니라 뭘 늘리겠다? 금융 자산을 지금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조금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오히려 부동산에 묵혀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부동산은 안 좋게 보는 거고 네. 그거를 금융자산으로 넣겠다. 이게 그렇죠. 비중이 많아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 자체 안 좋게 보는 건가요, 시장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부동산 사실 너무 안 좋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강남수 송파의 고가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이거 말고는 모든 부동산이 다 안 좋아요. 토지, 건물, 아파트 할 거 없이 다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몰락의 지금 시작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2025년은 2008년과 같은 너무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네. 부자들이 제일 뭘 많이 하냐? 현금입니다. 현금, 예금. 왜? 유동자산 확보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금이 가장 많습니다. 예, 40.4%. 나 예금하겠다. 자, 두 번째가 뭐냐? 제가 누누이 한 2, 말씀하셨던 3년 전부터도 네. 얘기했고 금이네요, 요즘도 또 금. 얘기하고 있는 금이다. 금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들. 예, 금 아직 멀었어. 저도 금 투자 수익률이 꽤 좋은데 지금 금은 계속 더 금금금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 보세요. 자, 지금 미국하고 지금 미국이 먼저 싸움 걸었죠? 네. 관세 정지 하자. 그러니까 중국이 어때요? 그래? 맞짱 또. 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죠. 왜? 트럼프의 이 미국의 반대 쓰는 입장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뭐예요? 달러 대신 무언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게 금이다라는 거죠. 이제 어쨌든 전 세계 통용될 수 있는 화폐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관세 정책이 심화되고 국가 간의 갈등이 심해질수록 금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물론 금에다 몰빵 투자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네. 내 전체 자산에서 적정 비중. 지금 이제 부자들은 32%라고 했죠? 네. 32% 정도는 나는 금에다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금융자산 중에서 저도 한 30% 정도는 금에다 투자하는 게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채권.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는 약간 제가 생각이 좀 다른데 저도 채권 좋아요. 네. 하지만 저는 단기 채권만 하셨으면 좋겠다. 이유가 있나요? 왜냐면 지금 원래 기본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에 채권 투자에서 수익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과 이런 관세 정책 이런 걸로 해서 물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미국 중앙은행에서 발표한 이런 점도표 같은 거를 보면 전망이 지금 금리 전망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위험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채권 좋지만 철저하게 단기 채권 위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지금 좋아하는 건 뭐다? 예금, 그 다음에 금,
그 다음 채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 뭐다? 지금 뭔가 다가오고 있다. 뭔가 다가오는 큰 리스크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금도 하고 금도 사고 채권에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금융 자산으로 분산을 투자하는 것 같은데, 그럼 네. 이제 가지고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도 있을 거고, 오히려 그렇죠. 지금 또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매수의 의향은 전혀 없는 건가요? 네, 그것도 보니까 데이터가 있는데요. 네. 부자의 부동산 매매 의향은 24년에 50%였는데 이게 지금 25년에 44% 감소했습니다. 즉 부동산 매수할 생각이 줄었다라는 거죠. 자, 반면에 부동산을 매도하겠다라는 생각은 어때요?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매수하려고 하는 수요는 줄고 팔려고 하는 지금 공급은 늘고 있다. 예,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팔릴 때 팔아야 되는데 이미 이제 팔기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시장으로 가고 있고 특히 이제 아마 하반기에 가면은 더더욱더 그렇게 될 확률이 아주 높을 것 같습니다. 좀 이른바 좀 영리치라고 하죠. 젊은 부자들. 네. 젊은 부자들하고 이제 기존에 이제 조금 올드리치한 분들이 좀 투자 성향도 좀 다를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각각의 의향을 좀 비교해 보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자, 일단 먼저 보시면 영리치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50대 이상의 올드리치보다는. 자, 근데 이유가 뭐냐? 불과 얼마 전까지 코인 시장과 미국 주식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리치 분들이 코인과 미국 주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영리치가 많이 증가를 한 거였죠. 자, 근데 영리치 경우에는 뭐예요? 해외 주식을 지금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더 지금 그러니까 묻고 더 달려 이거죠, 지금. 네. 자, 그런데 자, 그동안은요. 22년, 23년까지는요. 투자 자산 비중이 영리치나 올드리치가 똑같았어요. 어쩌면 올드리치가 더 공격적이었어요. 왜냐면 보세요. 비중이 더 높죠. 그러네요. 파란색인 네. 영리치보다 투자 자산 비중이 더 높아요. 즉 올드리치가 나이가 좀 있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더 막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24년 들어서는 어떻게 됐어요? 영리치는 지금 투자 자산 비중이 더 높아졌는데 올드리치는 줄었습니다. 무슨 이게 얘기예요? 무슨 의미일까? 성향의 차이라고만 단순히 분석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자, 네. 이런 거죠. 영리치 분들은 네. 좋은 것만 본 거예요. 실패를 경험하지 그동안 않았다. 계속 오른 것만 본 네. 거죠. 그러니까 묻고 더 달려, 더 투자해. 하지만 올드리치 같은 경우는 네. 본인들이 경험이 있고 또 쓴맛을 봤던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리스크 관리를 들어간다는 겁니다. 약간 자, 보수적이어진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도 굉장히 저는 올해 2025년의 연말이 너무 궁금합니다. 이 어떻게 보면 영리치와 올드리치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올드리치가 더 공격적이었는데 24년부터는 영리치가 이제 더 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둘의 상반된 견해가 25년 연말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누가 이길지 굉장히 저는 기대가 되고 우리 미치고님은 어디에 베팅하시겠어요? 저는 약간 영리치와 쫄보라서. 올드리치. 전 쫄보라서 사실은 네.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 같긴 한데. 올드는 아니시잖아요. 지금. 올드는 아니지만 쫄보라서. 네. 아, 쫄보라서. 대표님은 저는 네. 당연히 올드리치 쪽에 저는 그게 맞다고 보시는 거죠? 여기에 저는 80% 이상의 힘을 실겠습니다. 네, 일단 연말에 나중에 한번 네. 보시죠. 네. 어떻게 될지.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영리치가 보유한 거랑 올드리치가 보유한 게 또 달라요. 자, 보시면 77.8% 와, 영리치 제일 많은 게 주식을 뭐예요? 많이 가지고 있군요. 주식이죠. 네. 그 다음에 뭐예요? 실물 자산, 금이나 예술, 요게 이제 한 40% 되고 가상 자산, 코인도 한 20, 30% 가까이 됩니다. 확실히 코인에 대한 비중이 높네요. 그렇죠. 자, 근데 올드리치 분들은요, 올드리치 분들은, 자, 뭐가 제일 많냐? 펀드나 신탁이 많습니다. 그 다음 또 뭐가 많냐? 채권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여기 이제 보시면 올드리치 분들도 주식은 꽤 있습니다. 66%. 실물 자산도 꽤 있죠. 37%. 그런데 올드리치는 뭐가 매우 작죠? 가상자산, 코인은 거의 별로 없죠. 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약간의 투자 성향이 확실히 좀 다르고 아무래도 영리치가 주식이나 코인 이런 쪽으로 확실히 좀 더 적극적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2025년 과연 부자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리포트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게 영리치와 올드리치가 좀 관점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래는 똑같았는데 네. 24년부터 확실히 갈라섰어요, 둘이. 바라보는 시점이 다른 거예요. 투자 맞아요. 방향도 다르고. 그렇죠. 또 공통적으로 그래도 유의할 사항은 비슷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될지. 네. 자, 여기 이제 이 리포트에 보면은 글로벌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의 물가 등 경기 지표와 정책 금리의 흐름이다. 그래서 장기 투자보다는 반기 이하 단위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서 현금성 자산을 확보해 두는 것도 좋겠다. 그렇죠? 미중 무역 전쟁, 지적 갈등이 보통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막 증시나 환율이나 막 이게 미친 듯이 막 널뛰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상당 부분의 현금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주식의 경우 신규 진입은 가능하지만 수익 측면에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올드 리치이신 이 김기현 대표님은 네. 2025년 어떤 식으로 분산을 해서 접근한다 예, 할 그냥 것이라고 뺄까요? 그냥 리치로만 할까요? 올드만 하시오, 올드만. 예, 알겠습니다. 올드이기만 한 예, 김기현의 생각은 뭐냐? 네. 일단 저는 달러와 금을 같이 보유하는 이 전략 굉장히 저는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당연히 단기 채권도 저는 가져가야 된다고 네.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은 저는 거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올해 한 6월, 7월 달부터는 상당히 저는 위험할 수 있다고 좀 보고 미국 있거든요. 주식도? 미국 주식. 다. 미국 주식이니까. 그렇죠. 예, 지금 금융위기 터지고 난 이후로 계속 오르기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이제 어떤 미국 주식은 계속 더 잘 될 거야라는 이런 환상이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드디어 깨질 때가 됐다. 2008년하고 똑같다. 그때는 중국 펀드에 대한 환상이 있었다면 지금은 미국 주식에 대한 환상이 있는 거고, 모두가 환상을 가질 때 이 환상은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달러나 금 얘기는 2, 3년 전부터 계속 했거든요. 맞아요. 이 전략을 가지고 하신 분들은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꽤 괜찮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결과는 올해 연말에 나오게 되겠죠. 네. 저도 기대가 되네요. 올 네. 연말이요. 네. 자, 2025년 과연 부자들은 어떻게 투자했는지 그 리포트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요, 누구보다 위기를 빨리 감지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부동산에서 손을 떼고 금과 채권 이렇게 방향을 틀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금 시장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뜻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도 작은 인사이트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